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한 5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요즘에 뭐 정책적으로도 뭐 조금 뭐 힘들다 그러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막 이렇게 뭐 예전처럼 호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조언 좀 구하려고 합니다. 한번 투자처 봐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서울 쪽이야. 알겠습니다. 자, 5억 원의 자금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처와 또 어떤 물건이 좋을지까지 한번 추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정책적으로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정리를 조금 하자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지금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 저 포함이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다 조금 극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일반적인 뭐 상가라든지 커피숍을 운영을 하더라도, 아침 오픈 시간이라든지, 가격 정책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카페에서 하루는 아메리카노를 5,000원에 팔았다가, 다음날에 3,000원에 팔았다가, 그 다음날에 또 7,000원에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청자님? 예, 네. 이거 그러면은 네. 언제 뭐 사 먹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자, 네. 포인트는 뭐냐면, 하다못해 일반 상가인 커피숍도 매일 가격 정책을 바꾸게 되면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뭐 하냐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매일 바뀌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 때 커피를 사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다못해 커피숍도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이 과거부터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박정희 시절부터 쭉쭉 한번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부양책을 쓸 때도 있고요. 혹은 이 안정화 정책을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침울해 있어요. 사실 침울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힘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 상태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정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도 한번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두 가지를 골고루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과 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써가면서 지금까지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들은 또 몇 년 후에는, 혹은 앞으로 얼마간 후에는 또 집가 상승이 출렁출렁 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억 원으로 투자처를 바라보실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먼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2030 계획의 가장 중심지 서울 도심과 영등포와 강남을 집중적으로 보시라. 하지만 포인트를 잡을 때 이 3도심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것도 가능하고 빌라라는 것도 가능하고 건물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빌딩을 말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 3도심 내부에 건물을 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바라볼 때 대부분 전세를 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30억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전세를 다 채우다 보면 25억쯤으로 채우고 월세가 한 200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도 5억으로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심권하고 영등포권하고 강남의 사이에 있는 이런 틈새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5억 원으로도 서울 도심에 있는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은평구라든지 신길이라든지 그죠? 대방이라든지 혹은 강남 옆에 있는 사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면 5억 원으로도 충분히 건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찝어드리는 말은 오히려 한번 방문을 해보신다면 제가 깊은 상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5억으로도 빌딩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빌딩 시장을 앞으로 조금 더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